오늘 가상자산 시장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화 기준 약 1억 원 선을 깨고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주에만 30% 가까운 폭락을 보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급락은 왜 나온 것인지,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허브 코리아 이준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립토 시장이 이제 뚜렷한 가격 급락 구간으로 들어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한 크립토 자산들도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7만 불 그리고 2천 불의 시장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는 15개월 만에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이 이제 무너진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과도 비교해 봤을 때 최대 한 42%에서 43% 정도의 폭락을 맞이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은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전체적인 시장 전체가 다 약세인 시장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 은 등 전통적인 안전 자산과도 동반 하락이 되고 있어서 이례적인 리스크 자산, 전통 자산의 동반 변동성이 큰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이 시장에 이렇게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제 케빈 워시의 지명이 뜻하는 바가 시장에서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양적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사실은 워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인하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요구된다라는 상황은 안전자산에서 사실은 약간 위험자산으로의 이동을 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로는 맞는데 아직은 이 어조 자체가 시장이 원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의 이제 정치적인 그 의도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에 조금 더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 은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위험 자산의 변동성까지 확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은 솔직히는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라기보다는 현재 지금까지 쌓아왔던 레버리지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레버리지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레버리지를 만드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시장의 하락 원인은 이제 레버리지로 쌓여왔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시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수개월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그리고 ETF 승인 같은 이제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러한 가격의 그 상승 시점과 더불어서 선물 마진 거래에 대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마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 포지션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구조로 변모를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시의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못 이해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고 그리고 ETF의 자금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 변수에 대한 해석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비교적 작은 충격이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각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제 반응을 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레버리지의 상품들이 또 청산이 되고 청산된 매물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매물로 나오다 보니 하락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케빈 워시의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올려놓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청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폭락이 일어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파장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미국 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굉장히 하방 압력이 컸습니다. 이것도 좀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레버리지 구조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자기 자본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데 현재 크립토 씬에서의 레버리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이더리움 디파이를 하고 있는 플랫폼에 자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을 맡겼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랩드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토큰을 다시 소비자한테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랩드 이더리움이라는 걸 가지고선 또다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100을 투자를 했으면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200%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로 지금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의 그 구조 자체가 한번 무너지면 조금 더 연쇄적인 하락이 나올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나 또 입법 동향의 움직임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국내에서는 사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관련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치기 그리고선 자금 세탁 규모가 130만 건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이는 이제 작년 대비 30만 건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활용이 된 부분이 이제 자금 세탁 부분이었는데 전체 규모의 83% 정도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그리고 자금 세탁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1조 5천억 정도의 이제 환치기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가상 자산을 활용했으며 이러한 가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미인가로 등록되어 있는 바스프 업체들, 가상 자산 거래소라고 하는데 그러한 미인가 업체들을 이용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다시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네. 버리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금융시장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 매물대를 분석을 해보면 7만 불대에는 ETF의 자금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6만 불대에는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DAT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들이 가격 매물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5만 불대에는 가상업체 채굴 업체들이 모든 포지셔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6만 1,000불, 6만 2,000불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이런 투매가 마구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하게 다뤄져야 될 것들이 해킹의 이슈인데 여기서 해킹이 한두 번 일어나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갖고 있는 6만 불대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에 의한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채굴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5만 불대까지도 충분히 닿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기조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의 이제 매수가 전혀 없게 되는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이론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위험 자산에 대한 좀 경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융 자산, 금융 시장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의 청산을 당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그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안전자산을 환매를 해서 다시 메꾸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이 지금 동반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뭐 중앙 집권적인 이제 강요에 의해서 생성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생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레버리지 청산 측면에서는 많은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온체인에서 그 가치를 증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허브 코리아 이준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